전 세계 주요 이슈를 짚어보는 화요일 글로벌 전망대 시간입니다. 국제뉴스 베테랑 선재규 연합인포맥스 선임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주에 저희가 미국 중간선거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드디어 중간선거가 실시가 됩니다. 네. 판세가 좀 바뀌었나요? 어떻게 됐습니까? 일주일 동안. 일주일 전에 굉장히 혼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 물론 지금도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오히려 하원은 민주당이 예상대로 장악을 하고 예. 상원은 공화당이 수성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조금 좀 판도가 다시 조금 이렇게 좀 좀 안정되는 그런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제 관심은 하원의 이른바 매직 넘버, 그러니까 민주당이 23석을 얻어야지만 예. 이제 과반이 되는데 그게 과연 될 것이냐 하는 쪽에 이제 관심이 모아졌고 그래서인지 트럼프도 마지막 이틀 유세를 상원 쪽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하원은 이제 자기도 아마 조금 좀 이렇게 버리는 카드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지금 사전 투표가 3,600만 명이 돼서 뜨겁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4년 전에 비해서 한 4년 전에는 2,200만 명이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사전 투표기가 뜨거운 게 과연 어느 당에 유리할지에 대한 관측들도 분분한데 일단 미국은 투표제가 좀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연령이 되면 유권자가 되는 게 아니고요. 예. 자기가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별로 그게 또 절차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다르기 때문에 중간 선거 때 투표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동안에 한 40%가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요. 예. 4년 전 같은 경우는 최저였는데. 36.6%, 그러니까 예. 72년 사이에 가장 낮았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 일단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도 지금 시장은 이제 돈이 왔다 갔다 하니까요. 예. 판단을 해야 하는데 브렉시트 투표 때도 사실 시장이 오판을 했었습니다. 통과 안 될 거로 본 쪽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2016년 트럼프 때도 아시다시피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힐러리가 될 거로 관측을 했는데 뒤집어졌기 때문에 혹시 이번에도 그런 거 아니냐 하는데 일단 시장은 하원은 민주당, 상원은 공화당 쪽으로 이렇게 가격이 반영이 된 걸로 그렇게 분석됩니다. 알겠습니다. 투표라는 건 일단 우리 시간으로 내일 정오쯤 예. 빠르면은 윤곽이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데 조금 늦어지면 한 오후 4시경 정도로 이 시간대쯤이면 나오겠네요. 그렇게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투표함 열어보면 참 어떤 결과 나올지 흥미로운 게 이게 미국 중간선거긴 하지만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관심을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무역하고 북핵 문제죠. 예. 코트라가 오늘 보고서를 냈는데 미국은 이제 무역 정책은 크게 달라지진 않을 거다. 아시다시피 지금 트럼프가 최근에 와서 약간 유화 제스처를 보였지만 중국을 굉장히 강하게 압박을 했는데 그런 기조 자체는 변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이제 무역 협상 같은 것도 미국은 대통령이 무역 협상에서 재량권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하원을 민주당이 가져가도 트럼프 스타일도 그렇고 밀어붙일 수 있는 큰 그런 건 없지 않겠느냐. 다만 이제 트럼프에 대한 어떤 반감들도 있고 해서 예. 우리하고 연계되는 거는 한미 FTA가 이제 수정이 됐는데 민주당 쪽에서 그걸 좀 더 강화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한테 좀 불리한 거죠. 이런 식으로 밀어붙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제 미중 무역 마찰 부분은 조금 완화가 되겠지만 그래도 예. 워낙 미국하고 중국 간의 패권 싸움이기 때문에 계속되고 그 사이에 우리가 조금 틈새 시장을, 왜냐하면 미국이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예. 그런 좀 틈새 시장을 노릴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다는 게 코트라의 분석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는 미 중간 선거도 중요한데 미국이 지금 대이란 제재를 재개를 했거든요. 네. 이 부분도 상당히 관심입니다. 세계 경제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박가영 앵커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한 2단계 제재를 재개를 했습니다. 지난 8월에 이뤄진 1단계 제재를 살펴보자면요. 이란의 제재 대상과 거래를 하는 제3국의 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이번 2단계 제재를 살펴보시면요. 이란의 생명줄이나 다름이 없는 원유나 석유 제품 거래 등을 차단하는 더 직접적이고 강도 높은 제재입니다. 제재에 동참하는 나라들은 이란과의 원유 거래를 중단해야 하고요. 만약에 이를 어기면 미국의 금융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다만 미국 정부는 8개의 나라에 대해선 이란산 원유를 계속 수입할 수 있도록 한시적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는데요. 여기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중국, 일본, 인도, 그리스, 대만 등 8개 나라가 포함이 됐습니다.
일단 우리 기업의 수출에도 숨통이 트인 셈인데요. 하지만 이란산 원유 수입량을 감축하는 조건으로 예외를 인정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은 타격에 불가피한 상황이고요. 미국의 압박에도 이란 정부는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양국 간의 갈등은 더욱더 깊어질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란을 압박하는 걸 보면 좀 익숙한 모습입니다. 과거에 북한과 사이가 굉장히 안 좋을 때 네. 그때 압박을 계속하는 그 모습을 좀 연상하게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오바마 때는 그때도 압박을 했는데 예. 어떤 특정 핵 이슈에 좀 집중을 했던 그런 그 맥락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그 사실상 뭐 이란 체제를 바꾸겠다는 그런 의지를 강하게 표현하는 걸로 그렇게 외신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래서 이제 어떤 근본적으로 좀 성격이 다르다는 지적이고요. 그다음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앞서서 그 12개항 요구 사항을 내놓은 게 있는데 예. 거기 보면은 우라늄 농축이라든가 플루토늄 재처리 중단하고 탄도미사일 확산, 핵 탑재 미사일 개발 중단 같은 게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뭐 보면은 북핵 압박 예. 같은 거하고 상당히 비슷하죠. 그리고 또 핵하고는 사실 관계가 없는 레바논하고 예만 반군 지원하는 것도 중단해라. 이스라엘을 또 위협하지 말라 이런 게 포함되어 있는데 그래서 사실상 이란에 대해서 사실상의 항복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란 쪽에서 이걸 뭐 받아들일 수가 없는 입장인 거라는 그런 분석입니다. 네, 그런데 미국이 이 대이란 제재에 대해서 마냥 상황이 좋지만은 않은 게요. 네. 국제사회의 시선이 이전과는 조금 미묘하게 달라 보이거든요. 그렇죠. 확실히. 오바마 때도 그 이제 핵 합의가 있기 전에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계속 제재를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때는 그 유럽이라든가 아시아 모두가 미국의 제재에 전부 아주 순응을 해서 전부 줄서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사우디하고 이스라엘 정도만 그 그 제재를 이제 수용하는 입장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란도 지금 대권도 다른 성격이 다르다고 분석이 네. 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는 그 아마디네자드라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었는데 예. 이 사람은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이란에서 미국 대사관 점거 사태 그게 예. 이제 이슬람 혁명으로 이어졌는데 그 주동자였습니다. 상당히 아주 강경 이슬람 그런 그 신봉론자였고요. 반면에 지금의 로하니 대통령은 물론 이 사람들은 미국하고 티격태격하지만 그래도 상대적인 친서방 노선으로 분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이란 그 어떤 집권부의 성격도 좀 다르다.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이란 핵 합의를 했던 게 이제 미국 말고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이제 5대 이제 상임이사국이죠. 예. 거기. 그리고 이제 독일까지 지금은 미국의 그 이란 그 핵 합의 탈퇴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재도 하지 말라는 입장이라서 그 당시하고는 지금 완전히 상황이 다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란이 천사가 된 건 아니지만 예. 상황이 많이 다르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그래서 그런지 트럼프 대통령도 그 마지막 유세하면서 원유 제재를 하지만 천천히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그 약간 그 속내를 비쳤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지금 상황도 좀 과거와는 다르고 그리고 이란이 뭐 친서방까지는 아니지만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과 잘 지내는 와중이었기 때문에 네. 조금은 여기서 좀 양보를 하지 않을까라는 예측도 있는데 지금 보면 현지 르포 기사들 보면 아주 강하게 정부에서는 반대를 한다. 이제 한번 해보자 뭐 이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대개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기싸움을 하게 돼 있는데요. 예. 그런데 사실 이란 쪽에서 상당히 자신감이 보인다는 지적들입니다. 이란은 대통령도 있지만 이제 최고 지도자가 이제 사실상 중요한 사안은 섭정을 하는데 예. 하메네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서쪽을 보지 말고 동쪽을 보자. 너무 겁먹지 말자. 왜냐하면 동쪽이 어디겠습니까? 그러니까 중국, 러시아, 그다음에 뭐 아시아 쪽이고 하니까 미국, 유럽에 의지 안 해도 우리 충분히 버틸 수 있다. 석유 장사 계속 할 수 있다. 그렇게 또 아주 자신감도 보였고요. 하지만 소금 편치가 않습니다. 지금 IMF 분석은 이미 1차 제재가 이제 시작이 됐었죠. 예. 이란 경제가 뭐 침체 상태에 빠진 걸로 지금 분석이 돼 있고 그다음에 이란 돈 가치도 달러에 대해서 지금 올해 들어서 한 3분의 1 정도 그 토막이 났습니다. 3분의 1 토막이 났고 그러니까 이제 물가는 뛸 수밖에 없고 예. 이런 상태니까 지금 이제 석유 수출이 줄어도 우리가 뭐 고난의 행렬을 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하지만 지금 뭐 이란 내에서 반감들이 많아서 이거 추스리는 일도 사실 쉽지 않을 겁니다. 네, 이란이 좀 나름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텐데 그래서 지금 민간 기업에 석유를 팔기 시작했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지금 이란은 그동안에 그 국영 석유 회사가 국가별로 이렇게 석유를 파는 식의 그런 시스템으로 되게 수출을 해왔습니다. 하루 한 300만 배럴 정도로 수출을 해왔는데 이미 이제 미국이 어제부터 제재를 시작했지만 그 전에 제재하겠다고 한 이후에 한 절반 정도가 줄어든 상태입니다. 많은 나라들이 이미 수입을 많이 줄인 상태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싶으니까 고육지책으로 선물 시장이 있습니다. 예. 거기서 이제 원유를 선물로 해가지고 그동안은 국가 대상으로 팔았는데 예. 기업들한테 쪼개서 작은 단위로 파는 실험을 한 일주일 전부터 했습니다. 첫날 거래를 했는데 불법은 아닙니다. 예. 했는데 100만 배럴을 풀었는데 그것도 굉장히 싸게 풀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소화된 물량은 28만 배럴 정도. 어디가 샀느냐 하니까 그거는 뭐 밝힐 수 없다. 예. 왜냐하면 그건 밝혔다가 이제 그 기업들은 뭐 트럼프가 제재 가만히 대상이, 놔두겠습니까? 세컨더리 보이콧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했는데 지금 뭐 그걸로 풀어가겠다고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2012년에도 그때도 제재 받을 때 이런 식으로 좀 했었는데 예. 나중에 무슨 뭐 또 뭐 밀거래됐다 뭐 법정 싸움 벌어지고 해서 굉장히 골치 아프니까 사실 민간 판매는 쉬운 그 돌파구는 아닌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란 입장에서는 아주 힘든 고난의 행군을 할 테고 네. 그 미국도 그렇게 마음이 편치만은 않을 텐데 이 두 나라가 이렇게 싸우는 동안 러시아는 조용히 웃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푸틴 같은 경우는 뭐 제 생각에도 좀 표정 관리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가시코지 그 사우디 언론인 피살 때문에 사실 사우디하고 미국은 그야말로 철석 같은 맹방인데 그렇죠. 조금 좀 묘하죠. 예. 그런데 지금 이란까지 되니까 사실 이란하고 사우디는 아시다시피 그 시아파 중동의 순위파의 양대 맹줄에서 아주 절천지 원수입니다. 예. 그런데 묘하게 두 나라가 동시에 미국하고 마찰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석유도 또 이렇게 돼 있죠. 예. 러시아도 아시다시피 석유 많이 생산해서 파는 나라고요. 하니까 지금 푸틴 입장에서는 뭐 아니 이게 뭐야? 호재네요. 막 그냥 뭐 호재에다가 막 보너스까지 막 1+1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표정 관리를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예. 그 아무래도 중동에 대한 어떤 트럼프의 푸틴의 위상이 좀 올라가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트럼프로서는 상당히 지금 골치 아픈 문제일 겁니다. 그야말로 어부지리인 상황.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EU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어쨌든 EU 자체적으로는 트럼프에 반대하는 듯한 입장을 냈는데 네. 또 EU 회원국들 사이에서는 또 얘기가 다르다고요. 이유는 지금 이란 핵 합의 같이 힘들게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버렸죠. 예. 기분이 안 좋을 리가 없죠. 그래서 EU가 우리는 거기 뭐 원유 제재하는데 그렇게 이제 협조 못한다. 하니까 네. 이제 원유 거래에서 문제가 이제 달러로 결제가 되는데 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대체 방안을 만들었습니다. 이른바 특수 목적법인. 이게 이제 뭔가 어떤 예외적인 경우에 이제 만들어가지고 이제 결제를 이렇게 돌려서 하는 건데 예. 달러 아닌 뭐 유로화라든가 뭐 다른 통화로 하겠다는 건데 문제는 EU 집행위원회에서는 이런 걸 만들어 놨는데 정작 기업들이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회원국들하고 네. 미국 눈치 보느라고 아무도 나서질 않습니다. 눈치 지금. 봐야죠. 네, 왜냐하면 지금 잘못했다가 지금 트럼프가 지금 그래도 단단히 벼르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유럽 연합은 지금 찍히면 안 되는. 지금 손발이 지금 잘 맞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얘기 한번 해보시죠.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도 저희가 계속 다루고 있는데 네. 중국은 과연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좀 중국도 대처를 해야 이번에 될까요? 그 원유 그 제재 예외 예. 허용국에 포함이 됐죠. 마지막까지 계속 밀고 당기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는데 이제 중국도 이제 왜냐하면 이제 G20 정상회담 앞두고 있고 트럼프하고 만나기로 했거든 시진핑 주석이. 그러니까 나름대로 좀 뭔가 좀 부딪힐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들리는 얘기는 중국 국영 석유 회사들한테 이란 원유 당분간 사지 말라고 지시가 내려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데 지금 뭐 중국은 사실 이란 원유를 많이 사왔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하지만 일단 그 트럼프하고 만나서 뭔가 무역 마찰 같은 거 담판해보고 거기서도 뭐가 얼그러진다면 아마 이 문제도 같이 묶여서 가지 않겠느냐. 일단 중국은 그 조금 트럼프의 심기를 건드리는 일은 좀 피하는 모양새입니다. 혹시라도 중국이 이란과 뭔가 같이 미국과 상대를 하는 상황을 볼 수도 있는 겁니까, 저희가? 지금 뭐 이란 대통령도 그랬고 예. 중국도 항상 그 이란하고의 관계. 왜냐하면 지금 1대1로 문제에서도 이란도 중요한 나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중국은 지금 뭐 이란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해서 뭐 석유 안 산다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닐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사실은 우리나라가 걱정인데 우리나라도 일단 예외 인정을 받긴 했는데 이게 한시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기업들에게 피해가는 건 없을까요? 피해가 당연히 있죠. 당연히, 뭐 이 석유뿐만 아니라 이미 그 제재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란의 건설 같은 거 많이 진출해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것도 많이 계약이 깨진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예. 근데 사실 큰 문제는 그 결제 시스템입니다. 지금 이른바 그 우리은행하고 기업은행이 원화 결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그걸 가지고 이란하고 지금 이제 거래를 하는데요. 네. 이란 중앙은행에 이제 우리 원화 계좌가 있고요. 예. 우리가 이제 이란 석유를 사오면은 달러로 주지 않고 우리 돈으로 주면은 이란 중앙은행이 그걸 자기네 은행 계좌에 갖고 있는 겁니다. 달러를 주면 딴짓을 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 이란 기업에 수출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란 기업이 우리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이란 중앙은행이 우리 원화를 도로 주는 겁니다. 우리한테 받았던 가지고 그걸 있다가. 다시. 그러니까 석유를 좀 석유 수입을 줄이는 것도 문제지만 사실 우리 기업들이 이란하고 엄청나게 거래를 계속하고 앞으로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 결제 시스템이 없어지면 안 되죠. 근데 이게 지금 여기 걸려 있고 180일 이후에는 또 다시 이게 연장이 될지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지금 우리 정부는 좀 사실 그게 훨씬 더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가 될 겁니다. 네, 참 마음 무겁게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뉴스 전문 연합인포맥스의 선재규 선임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